물이 없네요. 이런, 물을 사다 놔야겠네요. 아직 지켜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각 나라에서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은 예상컨대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반발이 심할 거예요. 예. 거의 뭐 이제 각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개인 계정으로는 출금을 해주거나 그런 계정에서 입금이 들어오는 거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KYC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성상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 아마 정부한테 요구를 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현실적인 안을 내놔봐라. 각 나라 정부한테 요구를 하겠죠. 아니면 또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이제 일본에서 아마 암호화폐 거래소들, 각 나라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모여서 회의 좀 하자고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글로벌하게 약간 뭉쳐서 으쌰으쌰 할 수도 있겠죠.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글로벌한 협회 같은 걸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본인들의 살 길을 찾아 나가겠죠. 그래서 그 흐름은 어떻게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칼을 뽑는 나라가 미국일 가능성도 되게 높은데요. 여러분들 기사 보셨나요? 미국에 있는 재무부 장관 이번에 FATF에 참석해갖고 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재무부 장관이 차관인가요? 차관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이거 반드시 준수할 거고 이거 준수 안 하는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것들은 다 칼날로 썰어버리겠다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기사를 봤거든요. 미국은 거의 뭐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 자금 세탁 방지 준수를 하지 않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칼같이 다 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용선님 의견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받은 거래소끼리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개구리. 친구님 워라 어서오세요. 파플레이님도 어서오시고요. 상승장 미아유님, 호옥님, 이용성님, 김상균님, 호야님, 유리스타님, 권영봉님, 제이님, 철이님 워라 어서오십시오. 설명하는 사이에 오셨나 보네요. 인사를 못 드렸네요. 이거 뺐지요? 제가 능력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미술에 관해서는 영광이라서 좀 약간 그런 디자인 쪽에 소질이 있으신 분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가끔 있다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친구님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근데 친구님한테 부탁하면은 저 무슨 배지 만들어줄지 예상이 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그 강아지 옛날부터 쓰시지 않았나요? 그 강아지 만들어주실 것 같은데 느낌이 그 개판 배지가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뭐 원하시면은 개판 배지 한번 주시면 괜찮으면은 도입하는 걸로. 그러네요. 후웅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지가 진짜 지하철 마크 같은 느낌이 나네요. 무슨 가운데 글씨로 무슨 여기다만 적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친구님 나무위키도 있어요? 야 이거 유명인이네. 심지어 나무위키도 등록이 됐어요? 야 대박이다. 불독. 맞다. 여러분들 그것도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 카바렉스가 디파이라고 이제 XIP를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리저브 커런시로 해갖고 그러니까 약간 보증 통화로 만들어갖고 이거 만들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형 스테이블 코인을 코스모스라고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요거를 발행하는데 요 관련돼서 이제 디파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본인들이 만든 카바 블록체인도 여기에 접합을 시켜서 뭐 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께. 이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거나 또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결론부터 설명드렸지만은 XRP 유동성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따로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길게 방송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벡트도 7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오, 7월이에요 여러분들. 마크 X로 하자고요?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네. 제 생일요? 제 생일 주요 일정이 아유, 제 생일이 왜 주요 일정이죠? 생일빵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친구님 오면은 개판 벌어지는 건가요? 각종 친구님 신봉자들 다 입장하는 건가? 페알님 7월 22일인가 그럴걸요? 그 언제죠? 달에 착륙한 날이 언제죠? 그날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들이 마케팅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정식적인 오픈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인들 유저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폐쇄적인 클로즈 베타처럼 약간 한다는 의미인데, 얘네가 찍은 날이 여기 있죠. 7월 20일. 여기 또 문샷이라고 했죠. 이것들이 막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 약간 달에, 아마 전날이 달에 착륙한 날 맞나요? 한번 볼까? 브랜드 문샷? 뭐야 이거? 이게 원래 의미 자체가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어워썸이네. 문샷이 어워썸, 판타스틱 이런 뜻이네. 근데 저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뭐 저렇게 판타스틱 또는 어워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문샷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제가 대충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뭐 달에 착륙한 기념일인 것 같은데, 이날부터 베타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랜딩 돼 있죠? 문에 50주년이네. 50주년 20일이 20일이네. 그리고 2days after. 그러니까 아폴로 여기 달 착륙한 거 50주년이 7월 22일인데 이제 이 날로부터 이틀 뒤인 7월 22일 날 뭐 하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저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저들은 이제 실제적인 사용을 테스트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벡트 이 친구들도 일부러 굳이 저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는데, 보통 우리가 뭐 when moon 막 이러잖아요. 언제 달나라로 가냐 가격이 많이 상승하냐 이런 의미로 moon 얘기하잖아요. 달나라로 가는 거. 근데 이 친구들도 일부러 저런 거를 엮어갖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선동질을 하셨죠. 뭐 특별한 거 있나 싶어요. 어쨌든 간에 22일날 한다고 합니다. 자색 고구마님 어서 오십시오. 워라 반갑습니다. 로이님 워라 어서 오세요. 필소 굿님 어서 오십시오. 워라. 장준영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쨌든 떡 주세요. 저도 떡 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트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22일 날 이제 베타 예정돼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끝모르게 지금 거의 뭐 내려가지 않을 기세로 계속 올라갔는데, 아마도 저 벡트 때문에라도 기대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하락하기 쉽지 않겠죠. 역시나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참 재밌네요. 어디까지 갈지 되게 궁금한데, 비트코인이 설마 XRP님 워라 어서오세요. K주달님 워라 어서오십시오. 설마 우리 비트코인님께서 설마 그 몇몇의 막 가격 예측하시는 양반들 있잖아요. 해외 약간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네임드인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얘기 많이 하죠. 비트코인은 1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억까지 갈까요? 되게 저도 궁금한데요.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켜봐야겠죠. 배구지님, 김창원님 워라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53분 됐네요.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거는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제가 깜빡 잊었는데, 아마도 내일 다루게 될 내용은 카바렉스의 요 XRP를 보증자산으로 만든 이 달러형 스테이블코인 USDX라는 거를 만든 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내용을
우리 빼째현님들을 위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요거는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빼째현님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은 안 되고 녹방밖에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녹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테일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알같은 중간 공지 드렸고요. 네, 주안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개인 하드월렛에 넣는 것도 FATF 규제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그 안에 보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인 계정을 갖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어떤 내용이 있죠?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이동, 요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 하드월렛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걸 이동시킬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에서 저 최종안을 어떤 식으로 법에 녹여서 적용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황소로요? 네. 36만 달러까지 간다고요? 36만 달러 된다고요? 10만 달러? 이건우님 워라 어서오세요. 네. 세상에 36만 달러요? 야, 이거 다들 떼부자 되시겠네. 그랬으면 좋겠다. 네, 카라멜님 어서 오십시오. 국민은행이요? 국민은행은 아니죠. 네. 국민은행은 아닙니다. 아, 잠들기 힘들겠다고요? 아니 뭐 근데 창문 닫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시골이 참 정겹죠. 세종은 진짜 시골이에요. 아, 대형업체의 파트너십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저희 어차피 리프사의 NDA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머니그램 발표가 있듯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어떠한 발표, 대박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메이저은행이 엑스라피드를 쓰기로 했다. 이것도 대박 호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은행이 쓰는 게 왜 호재인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 이유는 뭐죠? 머큐리 FX 같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은 각 나라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은행과 다르게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규모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크로스만 봐도 알 수 있죠. 코인원이 만든 크로스라는 송금 서비스를 보면은 1회당 300만원 제한이 걸려있어요. 왜 그러죠? 법으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한 해당 300만원이고 1년에 총 3천만원, 이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못 보내요. 법에 막혀갖고. 네, 이런 것처럼 핀테크 업체들 이런 제한을 받지만 은행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엑스라피드를 써준다는 거는 제약 없는, 리미트 없는 해외 송금에 엑스라피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건 엑스라피드의 볼륨이 올라가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XRP가 불있지 않은 볼륨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런 맥락에서 은행들이 엑스라피드를 써주는 거는 대박 호재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기관 그리고 시장을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이라는 존재가 써준다는 것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갖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박 호재가 뜰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리프사 직원이 아닌 이상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뭐 뒤로 하고요. 일단은 머니그램만 해도 저는 굉장한 소식이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항상 시장에 우리가 보통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들 아실 텐데 FOMO라고, 이거 많이 보셨죠? 뭐죠? 쉽게 여러분들께 체감되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나만 두고 버스 출발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거를 저렇게 표현하거든요. FOMO라고. 느끼는 두려움, fear. 이거를 바로 FOM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엑스라피드가 점점 시장 영향을 갖춰가면서 엑스라피드 나만 안 하고 다른 애들 다 적용해서 나만 왕따 당하고 나만 경쟁력 잃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거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정말 중요한 건데, 머니그램이 이거를 시기를 땡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왜냐면 머니그램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인 MTO 송금 전문 업체의 탑에 속하는 탑3 안에 속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가 리프사 전략적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엑스라피드를 쓰기로 확정이 돼 있죠. 머니그램이 굉장히 생각보다 시장의 마켓쉐어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볼륨들이 엑스라피드로 사용되면 당연히 그만한 엑스라피드의 빠르기와 그리고 저비용의 그런 경쟁력을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의 마켓쉐어를 뺏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리프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또는 그와 동급인 솔루션들을 선택을 해서 들어왔을 때,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으로 그냥 고인물이 돼 있는 웨스턴 유니언 같은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요거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요거. 나만 두고 버스 출발할까 느끼게 되는 이 두려움. 그래서 이게 촉진제가 될 수 있겠죠. 아,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엑스라피드 도입하고 이러면 시장이 많이 변할 테고요. 리프사가 그만큼 시장을 장악하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머니그램 소식은 참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를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직접 머니그램이. 지금 디노님이 질문 주신 거는 요겁니다. 샌드프렌드 앱 송금 거래가 시작되면, 어제 시작했어요. 어제 공식적으로 시작했고요. 그 시작된 서비스가 송금할 때 엑스라피드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XRP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리플에서 샌드프렌드한테 XRP를 파는 건가요? 거래소랑 계약을 하나요?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리프사랑 계약이 돼 있고요. 리프사는 이 엑스라피드 솔루션을 판매합니다. 그럼 이 사용하는 샌드프렌드 같은 고객들은 이 솔루션으로 처리를 하면 이 솔루션 안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뭐 샌드프렌드가 어느 거래소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지금 주문이 오더북이 잘 돼 있나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솔루션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자, 우리 필리핀으로 돈 보냅니다, 보내주세요 하면은 이 작동 로직이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샌드프렌드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리프사가 알아서 잘 이 솔루션이 그냥 직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솔루션 그냥 클릭해서 돈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냥 작동하는 겁니다. 이 내부적으로 뭐 코인스 PH를 거치고 이 오더북이 지금 정확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솔루션에서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그게 뭐 리프사가 XRP를 이제 뭐 샌드프렌드한테 판매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솔루션만 판매했을 뿐이고 솔루션 안에서 해결을 다 해줍니다.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서 어떤 오더북을 거칠 건지 이런 것들 알아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세종시 시골이에요. 세종시 시골은 시골인데 약간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시골이면서도 워낙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도 많고 그래갖고 약간 신도시 느낌도 나요.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알렉스님 질문은 웨스트가 비싸다고 한 건 달러 이동 말한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웨스턴 유니언의 기본적인 얘네 송금은 달러 송금입니다. 달러 송금. 사이 틀어졌다고요? 오, 친구님 내부장가? 정보를 주세요. 왜 틀어졌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자, 개골. 저 기사에 실린 적 있냐고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한 내용이 기사에 실린 거 2번은 봤는데 거기에 제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린 적이 없죠. 하지만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에 꽤나 실렸습니다. 자, 친구님이 에크나움도 풀어서 여기 적어주셨네요. FOMO는 요거 약자입니다.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 다 알제. 이거 어디 커뮤니티 말티어 아닌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국민은행이요? 자, 실시간이 붙는다고 꼭 리프사 솔루션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에 스위프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스위프트도 보통 이 실시간이라는 의미를
되게 너프하겠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는 실시간은 진짜 리얼타임이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은 이게 바로 반응을 하는, 이걸 우리는 실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갭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의 즉각적인, 뭐 길으면 1초 이 정도를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금융업계에서는 실시간 되게 너프하겠어요. 스위프트 가볼까요? 얘네 스위프트 GPI도 아마 실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놨을 것 같거든요. 사기꾼들. 어디 한번 봅시다.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봐야죠. 아, 여기서 리플이란 단어를 치고 있었어요. 이 리플사 직업병. 리플사를 사랑하다 보니까 직업병이네요. 리얼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예, 역시나 리얼타임을 박아놨죠. 이 친구들 사기꾼들. 보이시죠? GPI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테스트 리얼타임이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30분 이내가 걸리는 게 리얼타임이냐고, 이 사기꾼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니 30분 넘게 걸릴 수도 있는 솔루션을 갖고 리얼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너프하게 씁니다, 그 단어 자체를. 그래서 혹시나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은행들이 뭐 리얼타임 송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디테일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것도 리얼타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리얼타임인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죠. 체크를 해야 됩니다. 30분이 리얼타임이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GPI 속도는 여러분들 찾으면은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네들이 밝혔어요. 30분 이내 걸리는 거. 작년 11월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쯤. 작년 12월 기사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저 동영상에서도 나오는데 동영상 볼까요 그냥? 네, 보이시죠? 여기 나와있죠? More than half. 그리고 걸리는 시간이 이거를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가? 30분 이상 걸린다는 거? 잠깐만요. 여기 써있네요. 여기 보시면 돼요. 이거 받는 사람이 30분 이내, 예, 50% 좀 넘게가 30분 이내 크레딧을 받는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예, 24시간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네요. 이게 리얼타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 패기가 넘치죠? 우리 기준은 30분도 리얼타임입니다 이러면서 패기 넘치게 발언한 거죠. 사기꾼이죠. 엑스커런트는 그냥 실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리얼타임입니다. 그냥 초단위로 처리가 되죠. 아, 장동수님 소리 말씀하신 건 개구리 말씀하신 거죠? 어떤 제 목소리 말씀하신 건가요? 급동으로 처리해다. 자, 디케이님, 은행 입장에선 기존 금융시장 레드오션이라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가 매우 매력적일 텐데, 테스트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면 FATF 권고위에 자거래소가 정리된 이후 정부 정책 기조인 혁신 성장, 공정 경제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커스터디 서비스도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공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제 그거를 말씀드렸죠. 어떤 케이스가 생길 수 있냐면은,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합이 적절하게 되면은 사실 전혀 문제가 없이 암호화폐도 송금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행이, 야, XRP 예금 받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계좌에 원화뿐만이 아니라 XRP도 받아줍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A은행에다가 고객들이 막 열심히 XIP 계좌, XIP 입금할 수 있는 계좌, 출금할 수 있는 계좌를 막 만들겠죠. 그리고 B라는 은행이 마찬가지로 A은행처럼 XIP 입출금이 되고 계좌에도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죠? 지금 경우는 어떻죠? 이 실제 이게 계좌를 구현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A라는 이 금융기관이 덱스 뭐죠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덱스로서 기능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레가시 방법으로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덱스로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분사나 거래소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덱스입니다. 덱스는 뭐냐면 이 A라는 은행이 만약에 덱스 형태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게이트웨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리플 게이트웨이 막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냐면은 XIP 레저상에서 특정 계정을 만들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게이트웨이 또는 이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 이제 XIP 레저상에 개인 계정을 만든 이 개개인들이 트러스트 라인을 형성을 합니다. 게이트웨이와. 그런 다음에 이런 관계를 맺으면은 이 게이트웨이에서 만든 IOU라던가 또는 XIP를 서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서 할 수가 있죠. 이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KYC를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 있는 계정이지만 개인 계정이지만 우리 게이트웨이를 쓰려면은 이 계정들의 주인들은 KYC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계정도 아니고요. XIP 레저상의 계정이지만 지금 신원 확인이 해결이 되죠. 은행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버리면 KYC를 안 하면 이 개인 계정들이 사용이 되어질 수 없죠.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 절차를 밟아서 KYC를 해버리면 XIP 레저상에 있는 계정이지만 누군지 신원 확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레가시 같은 경우는 그거죠. 기존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은행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은행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서버에다가 그냥 디지털로 저장을 하는 거죠. 실제 XIP는 본인들이 뭐 따로 보관하든지 하고 본인들 내부에 있는 시스템 장부에서 그냥 각종 고객들의 보유량이나 그런 것들이 이동을 하면은 디지털로 처리를 하는 방식이죠.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아까 그런 개인 계정들과 역할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레가시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은행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FATF의 최종한 그 관련된 문제, 이슈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드는 건데 지금 이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B라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뭐 1번이든 2번이든 그런 식으로 XIP를 고객들이 계좌에다가 입금도 하고 출금할 수 있게 구현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A은행과 B은행 사이에 있는 고객들이 서로 입금 출금이 되겠죠. 왜냐하면 A와 B라는 은행을 통해서 KYC가 진행이 된 계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가 이제 홀딩 코스트가 낮아지고 본인들이 이거를 커스터디 서비스 했을 때 뭔가 이익이 생길 수 있다. 보통 커스터디 서비스 했을 때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고객들이 이거를 예금해 줬을 때 그 예금에 대한 일부 이자를 주면서 고객이 맡겨놓은 이 자산을 통해서 뭔가 투자라던가 어떤 식으로 활용했을 때 본인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거나 또는 그거를 누군가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대출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때 은행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득이 생길 때 이런 거를 충분히 우리가 고객들의 자산을 입금도 받아주고 출금도 해주는 계좌에 이제 저장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의 자산으로 바라봐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만족되고 법으로도 문제가 없을 때 당연히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날이 왔을 때 실제로 이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고 아까 FATF 관련된 이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그런 최종안 이 내용도 준수하면서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도 해결되면서 이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라 우리 G드래곤님 오셨네요. XRP 드래곤님, X드래곤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플레이보이요? 왜 플레이보이가 나오지? 뭐예요? 리플키님 뭐죠?
혹시 잠깐만요. G드래곤을 두고 그런 소리를 한 건가요? 방구 소리요? 아주 클린한 얘기들이. 저도 머리 간지러운데 머리 간지러우면 탈모예요? 아니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리플 만개가 상위 5%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내용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지금 물음표님이 말씀하신 거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러분들 본인이 보유한 수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유한 수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유한 수량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백분율상으로 어디쯤에 속하는지 보고 싶으면은 이 사이트를 오시면 돼요. 자, 지금 링크 드린 사이트에 오시면 지금 이 화면이 보일 거거든요. 여기에 오셔갖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 어느 거죠? 어디 있을까? 여기 보이시죠? 지금 퍼센테지로 여기 있다. 퍼센테지로 표시하고 있는 요거.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9,438개를 소유하면 5%에서 10% 사이권이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10,000개를 얘기하셨죠? 10,000개면은 4%일 때 12,024개가 기준이죠. 그리고 5%에서 4% 사이에 속하려면은 9,438개보다 많고 12,024개보다 적으면 상위권, 이 4%에서 5% 사이에 속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체 등수에서 이 정도 백분율에 속하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철이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XRP 레저상에 있는 XRP 어카운트 기준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방금 철이님이 얘기했듯이 이 상위권 요쪽 있죠.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 유명한 데는 한 10억 개 내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XRP를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A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고 만약에 얘네 계정에 10억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등수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에 있는 그 고객들, 여러 고객들이 뭉쳤을 때, 다 합쳤을 때 이 양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 덩어리로 표기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눌러볼까요? 이거 나오나? 그 계정들은 안 나오죠? 나오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보이시죠? 100만, 1000만, 46억 개. 여기 표시되네. 리프사 계정인 거. 비트 스탬프 1000, 10,000, 10만, 100만, 1000만, 11억 개죠. 비트 스탬프 보세요. 6등이잖아요. 6등. 근데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거는 뭐다? 거래소 전체 물량이 한 방에 표기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비트 스탬프 내부 고객들이 나눠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거 타코 스탠드인가요 혹시? 타코 스탠드인가 보네요. 나쁜 새끼 빨리 다 팔아라 빨리 좀. 자, 어쨌든 그거를 감안해서 백분율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기되는 4%에서 5% 사이다. 10,000개를 보유하면 실제와는 많이 갭이 있겠죠.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하는 분들이 여기 등수상에는 디테일하게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친구님, 구라가 심하시죠? 친구님 오퍼라고 하는데 여러분 친구님들이 한 100만 개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만한 지금 뭐 제 XRP 보유 개수가 전체 상에서 백분율이 어디쯤에 속해 있을까 한 번쯤은 궁금해 보실 만한 내용이죠. 그 부분 설명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링크 준 사이트에 오셔갖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쯤에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평소보다 좀 이른 시간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스크로락 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거 에스코로 걸어갖고 타임 컨디션으로 시간 조건으로 해서 언제까지 이거는 손도 못 대게 나조차도 손도 못 대게 에스코로에 걸어놓겠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질문 나온 것까지 답변 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쉬울 뿐이네요. 시간만 많다면은 정말 그리고 제 체력이 받쳐준다면 한 방에 몰아서 다 설명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제 리플사와 XRP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셔갖고 여러분들이 각자 저 없어도 또는 저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정확한 소식 판별하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는데요.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저는 되게 기분 좋았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물론 제가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팩토리님 덕분에 전체적으로 XRP와 리플에 대해 좀 많이들 알게 되신 것 같다. 평균적으로 팩토리님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 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자그마한 지식이지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룩시펀진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스폰서 후원 그리고 배지 회원 되신 거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평을 해주시니까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게 되셔서 적어도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일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애초에 채널을 만들었고 그런 목적으로 계속 이어서 자극적인 소식은 다 버리고 정말 사실과 그리고 이런 소식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제 채널에 와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밤.